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본의 8가지 육아 법칙. 모든 아이들은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아이들만큼 공손하고 상냥하며 예의 바른 아이들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육아 방식에는 비슷한 접근법이 있는데요. 계속 보시면서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우선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셔서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 8번. 스토리텔링은 최우선순위. 일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동화를 통해 전통을 물려주고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질 만한 무서운 괴물이나 형상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이런 데에 노출시켜 주는 것이 현실 생활에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잔인한 부분까지도 건너뛰지 않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일본 부모들은 삶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교육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일본의 다양한 축제에 아이들을 데려가기도 한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만 들려주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귀여운 만화도 넘쳐나고 부정적인 부분에 균형을 맞춰줄 긍정적인 부분도 많으니까요. 7번. 어머니와 자식 간의 유대감이 매우 높다. 일본 문화는 꽤 가부장적인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육아 형태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유대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근접 육아라 불리는 방식을 따르는데요. 영화에서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목욕시키고 재우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신체 접촉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일본에서는 엄마가 되면 거의 모든 시간을 갓난아기와 함께 보낸답니다. 유모를 구하거나 밤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일을 하러 가는 건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했지만 말이죠. 일본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님에게서 단절이 되는데 신체 접촉을 통해 어머니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개적 애정 표현보다 애착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6번. 규칙이 벌보다 더 중요하다. 일본 부모들은 상당히 엄격해 보이지만 억지로 벌을 주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쉬운 규칙을 줘서 이걸 어기게 되면 벌을 받도록 합니다. 아이들에게 규칙과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기 좋은 방법은 바로 과외 활동입니다. 일본의 아이들은 주로 스포츠팀, 창의적 활동 그룹과 같이 다른 아이들과 협동하고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클럽이나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올바른 행동이 뭔지를 항상 알 수 있죠. 일본 아이들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자유시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5번. 지역사회가 육아에 참여한다. 육아에 있어서는 아이들과 접촉하는 어른들 모두가 일정 역할을 맡습니다. 즉,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규칙 존중을 돕는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모든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도록 배운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낯선 어른들조차도 신뢰할 수 있고 존중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중할 때 구세대가 육아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는 아이들이 자라기에 안전한 곳이 되도록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커서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진 어른이 됩니다. 부모들은 급한 일이 생기면 항상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4번.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좋다. 혹시 야채만 보이면 던져버리거나 치킨 너겟을 먹겠다고 소리 지르는 자녀가 있다면 이번 일본 육아 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항상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합니다. 부모들은 주로 밥, 채소, 국, 살코기가 든 영양이 풍부한 점심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크푸드를 마구 먹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피곤해지기만 한다거나 심지어는 흥분을 하거나 집중력까지 떨어지기까지 하는 경우는 없겠죠. 당연히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이런 해로운 물질을 없애면 아이들은 숙제와 성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 급식도 집밥만큼 건강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식단으로 짜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항상 올바른 식단을 섭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똑같은 가치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 아이들은 타인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생각할 줄 안다면 레고 블록으로 동생을 때린다든지
슈퍼 한가운데서 괴성을 지르는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일본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타인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운다든지 공공장소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학교, 식단, 박물관 등 어디에 있든지 아이들은 예의가 바릅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부모들이 앞에 놓아주는 음식을 먹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을 할 줄 압니다. 이 말인즉슨 아이들이 뭔가 불편하거나 화나는 일이 생겨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담아두거나 잊어버리고 아니면 과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2번. 아이들이 매우 독립적이다. 사는 곳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혼자 가도록 두는 건 생각만 해도 숨막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7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스스로 학교에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놀랄 만큼 훌륭한 대중교통 체계가 갖춰져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감과 규율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한 아이들이 혼자 있어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믿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학교 점심시간에도 독립심과 자립심을 배웁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 식당에서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다른 학급 친구들을 도와주니까요. 1번. 부모는 아이들을 사적인 공간에서 훈육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경우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곧바로 이 행동을 막으려 합니다. 주로 부모들은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반면 일본 부모들은 다른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 훈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들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만약 아이가 사람이 많은 기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가족 전체가 창피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훈육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가 분산되지 않고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훈육 방식이 그렇듯이 한 가지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낫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문화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길러내는 방식들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적용하고 있는 육아 규칙이 잘 듣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온 팁들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일본의 육아 방식을 따르고 싶다면 교육, 훈육 면에서는 아이들에게 엄격해야 하며 심하게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칠 땐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육아 규칙을 써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을 클릭하셔서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